자, 저 이제 정말로 마지막 파트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파트는 컴포지팅 파트입니다. 컴포지팅은 저희가 지금까지 작업한 이 다양한 요소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다듬으면서 최종 출력될 모양으로 세팅해주는 거를 뜻해요. 그리고 이번 파트에서는 컴포지팅 탭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씬을 조금 더 다듬는 과정을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카메라 뷰에서 나가고, 저희가 전 파트에서 약간 좀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 쉐이딩 탭에서 저희가 큐브 글래스에서 웹 레인지 노드를 생성해 놓고 이 노드를 러프니스에 안 이어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어주도록 할게요. 저장해주고, 그리고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저희 집의 지붕이 조금 날카로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그래서 저는 이 지붕을 클릭하고 살짝 스케일을 해서 지붕을 조금 낮게 만들어 줄게요. 낮게 만들고 살짝 깔끔하게 내려줄게요. 이렇게. 저는 오브젝트는 이 정도 다듬는 걸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한번 다듬어 볼게요. 카메라 뷰로 들어가시면은 약간 그냥 봤을 때 좀 밋밋해요. 렌더 모드에서 가볼게요. 봤을 때 뭐 나쁘진 않은데 약간 밋밋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화각을 조금 변경시켜 줄게요. 화각은 이제 카메라 오브젝트 누르신 다음에 카메라 오브젝트 탭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려보시면은 포컬 랭스라는 값이 있어요. 이제 조절을 해보면은 늘리면 늘릴수록 줌인이 되고요. 줄이면 줄일수록 줌아웃이 됩니다. 이제 그냥 줌인 줌아웃이 아니라 광학적으로 줌인 줌아웃이 돼서 되게 신선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값을 108mm로 설정한 다음에 카메라를 조금 이렇게 세팅을 해줄게요. 이 정도.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나중에 줄 걸 고려해서 약간 이 위치에다가 카메라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 설정을 하나 더 해줄 건데, 뎁스 오브 필드라는 거를 체크 표시해서 활성화를 해줄 겁니다. 지금 체크 표시 하자마자 화면이 뿌얘졌죠? 뎁스 오브 필드는 카메라의 이제 보케 효과, 그러니까 초점 거리를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효과예요. 지금 초점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저희가 세팅을 안 해줘가지고 굉장히 뿌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큐브 베이스에다가 초점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일단 카메라 들어가셔서 포커스 오브젝트 탭이 있는데 여기서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큐브 베이스에 클릭해 주시면은 큐브에는 초점이 맞으면서 뒷배경이 이제 깔끔하게 날라갔죠. 근데 지금 초점의 흐림의 강도가 너무 세요. 그래서 이 흐림의 강도를 이 f-stop 값을 조절해서 약간 8 정도 입력해서 초점 거리를 좀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흐림의 강도가 조금 약해진 걸 볼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초점 거리를 설정하긴 했는데 오브젝트가 저희 스노우 큐브밖에 없다 보니까 그 거리감을 느끼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뒤에다가도 여러 개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폴리곤의 도움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에서 블렌더에 지원해주는 애드온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다운받아서 블렌더에서 에딧, 프리퍼런스, 애드온에 들어가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add-ons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install from disk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그 파일을 클릭하시고 install from disk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폴리곤 애드온이 생깁니다. 폴리곤 애드온이 생겼죠. 이 애드온을 활성화 시켜주고 빅포트 창에서 N을 한번 눌러볼게요. N을 눌러보시면은 폴리곤 애드온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애드온을 되게 주로 활용하는 편인데 무료 텍스처도 많고 무료 모델링도 많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파일을 그냥 클릭만 하면은 블렌더 프로젝트 파일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프리 여기다가 프리를 치신 다음에 All Asset에서 모델스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링을 클릭해서 저희 블렌더 프로젝트 파일에 넣어줄게요. 저는 여기서 다육 맞나 이거? 아무튼 이 식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식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import 2K 요거 클릭하시면은 보시면은 바로 그냥 프로젝트 파일에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들어온 이 오브젝트를 뒤에다가 세팅을 해줄게요. 플랜트 엑시스를 누른 다음에 G 눌러서 위치를 예쁘게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 저는 이 글래스에 반사되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글래스에 가깝게 배치를 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오브젝트를 저는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이번에는 이 의자 오브젝트를 인풋 눌러보시면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클릭해서 좀 멀리 보내주도록 할게요. 뒤로 멀리 이렇게 보내서 저희 씬의 디테일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물을 조금 더 앞으로 반사되게 해줄게요. 정말 쉽죠? 블렌더 애드온 굉장히 좋고 편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굳이 이 오브젝트를 활용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서 뒤에다 배치해 보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이 라이트의 디테일을 한번 올려줘 볼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를 한번 보셨을 때 라이트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 이 공기 속에는 먼지 먼지 말고 뭐 더 있을 수가 없죠. 먼지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먼지 같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이 디테일을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씬에다가 먼지들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나가셔서 매테리얼 프리뷰로 나가시고 Shift A 하신 다음에 큐브를 생성하시고 이 큐브를 저희 방 사이즈와 비슷하게 방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게 사이즈를 늘려줄게요. 방 사이즈보다 조금 크게 이렇게 방을 채울 만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볼륨 스캐터라는 먼지 생성기, 약간 안개 생성기를 설치해 줄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매테리얼 생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매테리얼 창에 들어가셔서 New를 눌러 보실게요. 근데 이번에 저희는 서페이스를 사용을 하지 않고 볼륨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서페이스를 들어가신 다음에 올려서
리무브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해줄게요. 삭제하시고 서페이스 창 닫은 다음에 볼륨 창에 들어가서 볼륨 스캐터를 클릭해서 생성을 해줄게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약간 먼지가 아주 심하게 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렌더 모드로 한번 봐볼게요. 라이트가 생기니까 더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이 큐브 안에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지금 라이트도 상당히 예쁜데? 이 라이트가 새어나오는 빛샘 현상이 일어나면서 라이트가 상당히 이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볼륨 값을 조금 줄여줄게요. 덴시티 값을 조절해서 덴시티를 줄여보시면은 안개를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그리고 애니소트로피 맞나? 애니소트로피도 조금 올려서 조절을 해줄게요. 요거는 이제 저도 정확한 뜻은 모르는데 아무튼 저는 요 값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뭐 비방성 뭐 그런 뜻인데 정확한 뭐 이게 뭐 용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 씬 세팅은 끝났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씬 세팅은 끝난 것 같고 여기서 진짜로 컴포지팅을 해서 이 빛 반사라든지 카메라 왜곡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후반 작업에서 해야 될 일들을 블렌더 안에서 자체적으로 한 다음에 출력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컴포지팅 탭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컴포지팅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씬 하나를 렌더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씬 하나를 렌더링 해볼게요. 렌더 창에 들어가셔서 렌더 탭에서 맥스 샘플을 500 정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렌더에서 렌더 이미지. 지금 오브젝트가 숨긴 표시가 켜져 있는데 이거를 다시 끄고 렌더를 다시 해볼게요. 레이어 탭에서 저희 스노우 큐브 하우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눈금 표시가 아니라 이번에는 카메라 표시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표시를 꺼주시면은 이제 렌더 뷰에서도 아예 사라져서 안 나오게 되고요. 파티클도 카메라 뷰를 꺼주시고 다시 렌더에서 렌더 이미지. 네, 1분 12초라는 어마무시한 시간을 들여서 렌더링을 했습니다. 지금 파티클이 조금 이상한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베이크를 안 해줘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 상태에서 창 끄시고 컴포지팅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셔서 유즈 노드 체크 표시를 키시면은 아무 변화가 없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신 다음에 렌더 레이어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렌더링 했던 이미지가 뒷창에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컴포지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컴포지팅 탭에서는 저희가 이제 빛 번짐 효과나 카메라 왜곡 혹은 이제 색 보정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이제 마지막에 최종 출력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를 여기 컴포지팅 탭에서 설정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hift A 누르셔서 한번 컬러에서 컬러 밸런스 한번 가져와 볼게요. 노드를 연결하실 때 아래쪽은 컴포지트, 위에는 뷰어예요. 뷰어는 그냥 말 그대로 보는 창만 저희가 세팅값을 주겠다고, 컴포지팅은 저희가 렌더링 할 때 렌더링 된 이미지에 값을 주겠다예요. 그래서 저희가 뷰어에만 이펙트를 적용하면은 렌더링 할 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 색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감이 매우 안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빛 번짐 효과를 줘볼 겁니다. Shift A 필터에서 글레어를 생성을 해볼게요. 글레어를 넣으시면은 바로 빛 번짐 효과가 나오시는 걸 알 수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스트릭스를 포그 글로우로 바꿔줄게요. 포그 글로우로 바꾸니까 굉장히 예쁜 볼륨이 형성됐죠. 요거를 값을 이제 조절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로 볼륨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포그 글로우랑 스트릭스 글로우를 두 개를 합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합쳐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트릭스를 믹스 세팅을 1로 바꿔서 빛 던짐 효과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세팅을 해줄게요. 그리고 스트릭스를 16개로 늘려서 완전 광이 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빛이 너무 세니까 이 값을 조금 늘려서 이 정도로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레어를 그리고 이 글레어 탭을 하나 더 복제를 해볼게요. Shift D 복제해서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컨트롤 Shift 클릭한 다음에 뷰어창을 바꿔주고 이번에는 이게 포그 글로우로 될 수 있게 포그 글로우로 바꿔주고요. 퀄리티를 하이로 바꿔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믹스를 1로 그리고 복회 값을 빛 번짐 효과를 얼마나 크게 줄지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에만 빛 번짐 효과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고 스트릭스도 지금 너무 센 것 같으니까 집에서만 나올 수 있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레어 두 개를 한 번에 합쳐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 Shift A 컬러에서 어드저스트가 아니라 믹스에서 믹스 컬러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위아래로 연결을 시켜줄게요. 요거는 해제하고 그리고 요거를 뷰어로 한번 봐보시면은 지금 모드가 잘못됐어요. 믹스 모드를 애드 모드로 바꿔줄게요. 애드 모드는 이제 두 개의 모드를 합쳐서 밝은 거는 더 밝게 어두운 거는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모드예요. 정확한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서 요 FAC 값을 좀 내려보면은 요 포그 글로우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트릭스 글로우 값을 조절하고 싶기 때문에 요 위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바꿀 때 이 두 개를 선택하시고 두 개 노드를 선택하시고 어를 눌러보시면은 위치를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물론 노드 연결선은 다시 수동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바꾸시고 스트릭스 글레어가 너무 세니까 이 값을 좀 줄여볼게요. 줄이면은 볼륨은 포그 글로우는 그대로인데 스트릭스 글로우만 조금 줄어들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글로우만 렌더링 할 건 아니잖아요. 이 글로우를 이제 원본 이미지와 합쳐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이제 사용했던 이 애들을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이 이미지를 아래로 원본 이미지를 위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뷰어로 해주시면은 두 이미지를 이렇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값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값을 더 조절을 해줄게요.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값을 하나하나 조절을 해보시면서 감을 찾아보시는 것도 블렌더를 이제 배워가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 값을 주고 여기서도 조금 값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원본 이미지는 이렇게, 저희가 수정한 이미지는 이렇게 아주 이쁜 글레어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저희가 최종 출력 노드에 이어줄게요. 뒷번짐 효과는 여기까지 끝이고요. 이번에는 렌즈 왜곡을 줘볼 거예요. 렌즈 왜곡은 이렇게 복잡하게 뭐 만드실 필요는 없고 그냥 노드 하나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Shift A, 트랜스폼, 렌즈 디스토션을 클릭해서 뷰어에 넣어볼게요. 넣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데 저희가 여기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밑에 있는 수치값을 여러분들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왜곡이 막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밑에 거를 하시면은 색수차가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렌즈 디스토션은 정말 카메라 광학 렌즈에서 일어나는 왜곡들을 저희가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노드예요. 저희는 여기서 카메라 왜곡 값을 0.01 정도 주고, 보면은 우측 상단이랑 이제 사이드에 빈 곳이 생겨요. 그래서 Fit를 눌러서 그 빈 곳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색수차도 0.01 정도 줘서 티 안 나게 실제 카메라를 찍은 것처럼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만드셨다면 컴포지트에 연결을 해주셔야 최종 출력 때 저희가 적용한 효과들이 전부 다 적용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이 컴포지트를 뷰포트에서 한번 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측 상단에 렌더뷰에 세모키를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컴포지터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컴포지터를 언제 보여줄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카메라에 들어갔을 때 컴포지터를 보겠다. Always는 어디서나 이제 컴포지터가 적용된 걸 보겠다 해서 이렇게 Always를 눌러주시고, 이 정도만 하시면은 컴포지팅 탭의 끝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카메라의 컬러 값이랑 이 노출 값을 조금 설정을 해줄게요. 여기가 우측에 프로퍼티 창에서 렌더 탭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컬러 매니지먼트 창이 있어요. 여기서 뷰 트랜스폼을 필름 믹스, 룩을 미디움 하이 콘트라스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제가 볼 때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룩으로 골라줬고요. 뭐 로그나 뭐 다른 거 스탠다드 뭐 설정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필름믹스로 해줄게요. 그리고 요 카메라 뷰에 노출 값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로 보고 있어서 이 노출 값이 얼마나 밝은지 어두운지를 체크하기 힘들거든요. 뷰 트랜스폼에서 폴스 컬러를 눌러볼게요. 폴스 컬러를 눌러보시면은 색상이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두운지를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서 노출 값을 움직이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세팅된 게 나쁘지 않게 지금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믹스를 바꿔주고 여기서 컴포지팅 파트를 마치도록 할게요. 컴포지팅 파트는 정말 이제 씬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하든 이제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뷰를 만드시면 됩니다. 정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컴포지팅 파트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드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Shift A 누르셔서 여러 기능들 한번 눌러보시면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설정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무튼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